안녕하세요, 힐링소영입니다. 다른 영법은 다 잘하는데 평영만 하면 얼른 눈치껏 뒤로 숨어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법들은 연습한 만큼 수영 짬밥 먹는 것만큼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상하게 평영은 그러하지 못하더라고요. 전국의 평포자들은 수영쌤의 평영 출발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혼란스러워 합니다. 위치 바꾼다고요? 오늘은 평영만 하면 순서를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배려심이 많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지요. 평영킥이 안 좋다, 글라이딩이 짧다. 물론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본인이 평영이 느리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뒤로 이동해줘야 레인 사람들이 자연스레 운동이 됩니다. 만약 내가 평영 빼고 다 1번으로 출발하는데 오늘은 삘 받아서 평영도 1번으로 가야지 히히히 하는 순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밀려서 정체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존심 안 내세우고 배려심이 풍부하기에 빠른 너네가 먼저 가라 하면서 스스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평영을 통해 그 사람의 배려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둘째, 평영킥의 아쉬움. 평영은 킥에서 70%의 추진력이 나오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영킥이 어디 힘만 세다고 되나요? 발목의 선천적 유연함이 받쳐져야 됩니다. 저병 배영 평영은요, 위아래 누르는 형태로 킥을 하지만 평영은 살짝 다르지요.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발목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는 외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독하게 이 자세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킥판 잡고 평영킥 추구라 연습했지만 팔 동작과 같이 하는 순간 발등으로 물을 눌러버려 이게 저병킥인지 평영킥인지 애매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발목이 뻣뻣하고 유연하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하체보다는 상체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결하기 위해 팔로 당기지만 앞으로 가면 뭐 하겠습니까? 뒤에서 다 추월당해 가슴이 다 아픕니다. 아파. 그래서 평영만 하면 맨 뒤로 가는 분들은 발목 상이 여의치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셋째, 글라이딩을 너무 천천히 한다. 평영의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서는요, 가슴 앞에 모아진 물들을 앞으로 툭 던지는 이 글라이딩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평영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은요, 정말로 동작이 힘이 부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부족해 보이는데요. 나는 어차피 틀렸어. 평영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맨 뒤에서 출발해. 결국 이것이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고 속도 빠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힘있게 당기고 멀리 앞으로 팔을 던지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몸에 통증이 없는 이상 몇 번이고 전력 질주를 통해 자신의 자세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평영을 할 때 웨이브를 길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아니면 최대한 직선으로 뻗어야 기록이 좋게 나올까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러한 과정을 몇 번이고 거치고 나면요,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맥박수는 끊임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내가 잘하는 영법인만 더 신경 쓰고 부족한 영법은 그냥 길가에 버려두고 갑니다. 통증이 없는 선에서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친 호흡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내 몸을 실험해봐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평소 평영킥의 약점을 보인 총각은 결국 50m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상에서 25m 반환점을 돌기 전에 쥐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셀프로 쥐를 잡아내고 조금 휴식 뒤에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죠.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어제보다 조금 더 힘들게 운동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의 평영은 분명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무릎 환자, 고혈압 환자, 허리 환자는요, 무리하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환자는 일단 제외합니다. 넷째, 발목이 얇은 게 유리함. 평영 속도가 느린 분들 대부분이 발목이 두껍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발목이 두꺼우면요, 허리 둘레도 두꺼울 가능성이 높지요.
자신의 무거운 상체를 올려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쏟는 게 평영의 정석이라 원래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물속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과정에서요, 우리는 생각보다 무릎 연골의 손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특히 고도 비만 환자들은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과정에서 일반 체중의 회원들보다 무릎 관절의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발목이 매번 바깥쪽으로 꺾일 때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야 하기에 그 큰 충격은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이 두꺼운 고도비만 회원들은요, 나름 평형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 쌀까마니를 얻고 가는 것처럼 체력 소진이 빠르게 됩니다. 체력 고갈화요, 이것은 물받기 운동,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농구, 마라톤 모두에 해당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목은 얇고 종아리는 적절한 알이 있는 상태, 허벅지는 힘을 낼 수 있는 적당한 근육이 있어야 나의 몸을 쉽게 운반할 수 있지요. 오늘은 평형만 하면 맨 마지막 꼴찌로 출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려심이 깊다. 평형할 때 본인이 1번 서면 레인 전체가 난리 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스스로 뒤로 물러날 정도라면요, 평소 인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평형킥의 아쉬움. 평형할 때 발등으로 물을 누르거나 발바닥 박수가 되는 분들은요, 평형이 빠르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죠. 셋째, 글라이딩이 짧다. 팔을 모아서 앞쪽으로 툭툭 길게 뻗어야 되는데 아마 글라이딩도 짧고 굉장히 급하게 팔을 쳤고 분명 피곤해할 것입니다. 뒤에서 차는 평형킥이 약한 상황에서는요, 살기 위해 팔은 발부둥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생존 본능과 같은 것이죠. 넷째, 발목이 두껍다. 발목이 두꺼우면요, 허리둘레도 크고 목둘레도 크고 비만 확률이 큽니다. 비만은 다리의 부하가 증가하고요, 발목 주변의 지방이 증가하면서 발목이 두꺼워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운동이나 지금과 같은 발목을 자주 사용하는 평형은 부상의 위험성이 높기에 1번으로 서면 아무래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가장 뒤에서 적절한 페이스 조절을 통해 유산소 운동을 확보하고 무릎이나 발목이 시리고 아플 경우 다른 영법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평형을 할 때 몇 번의 위치에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 있는 게 평형이고 좋아하는 영법도 평형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개구리 발차기는 저에게 있어 가장 편안하고 꾸준히 해왔기에 평형에 자신감이 붙어 있거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